어른이 되어 보니 보이는 것들. 아무것도 모른 채 어른이 된 나에게 사장, 살아가는 방식에 대하여. 마음에 여유를 더하는 작은 방법. 저는 아내의 선물은 다이아몬드가 됐건 매일 사용할 컵 하나가 됐건 아주 진지하고 신중하게 고릅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워지는 요령입니다. 생활이 아름다워지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물건을 고를 때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물건 고르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맛있는 밥을 지어 예쁜 그릇에 담아 먹고 싶어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마음에 드는 그릇을 구입한 덕분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목욕을 하지 않아도 방이 더러워도 불결해도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욕마저도 하지 않았을 때나 일을 마치고 굉장히 어수선한 집에 돌아왔을 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인간을 쉽게 나약하게 만듭니다. 옷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차림이 단정하지 않다고 해서 죽지는 않지만 옷차림이 멋지지 않으면 비참해집니다. 최소한의 일을 해내지 않으면 사람은 간단히 약해지고 부정적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우울하면 생활이 어지러워집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생활에 신경을 쓰면 우울함이 끼어들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활의 아름다움에 신경을 쓴다는 것은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마음이 침울해지려고 할 때 일부러 예쁜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다못해 그릇 하나가 됐든 넥타이 하나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내일은 이 그릇에 어울리는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야지. 내일은 이 넥타이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지. 지극히도 작은 기쁨이죠. 그러나 그 작은 기쁨이 음지로 이끌려 나갈 듯한 기분을 다시 되돌려줍니다. 모처럼 마음에 든 넥타이를 맸으니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라도 약속을 잡는 식으로 말이죠. 자원봉사로 양로원에 가서 어르신들의 머리를 잘라드리는 친구 미용사는 치매 기미가 있는 분이라 해도 머리를 매만져주면 놀라울 정도로 표정이 밝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아내가 돌보고 있는 친척은 립스틱을 발라주면 늘 집에 틀어박혀 있던 사람이 갑자기 카페에 차라도 마시러 가자고 옷을 차려입습니다. 그래봐야 물건이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물건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작 물건이 아니라 그럼에도 물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갖고 싶은가요? 물건을 고른다는 것은 생활을 고르는 것. 싼 것 중에 정말로 좋은 것은 없다. 싼 것 치고는 좋은 것이 있을 뿐이다. 좋은 것은 확실히 비싸다. 하지만 비싸지만 나쁜 것은 아주 많다. 세상에 물건은 많고 그 가치도 누구의 손에 닿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다만 유일한 예외는 책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죽을 때까지 읽고 싶은 고전 문고본이 일엔에 팔리고 있습니다. 도쿄 같은 대도시에서는 질 좋은 물건들을 당연하게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이상으로 질이 좋지 않은 것들도 넘쳐납니다. 제가 나폴리의 고고학 박물관에 방문했을 당시 주요 미술품이 다른 미술관에 대여된 상태였습니다. 아쉬움을 안고 귀국했더니 우에노 미술관의 출품 중이었습니다. 음악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평판이 잦아 뮤지션들이 도쿄를 방문합니다. 도쿄라는 도시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류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컴퓨터의 발달로 선택지는 무한히 펼쳐집니다.
일본에 있으면서 다른 나라에 있는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나 일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심리안이나 비평안을 갈고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더 질 좋은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매일의 정성스러운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적당하게 보내고서는 질 좋은 것들을 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젓가락으로 밥을 먹나요? 어떤 잔으로 물을 마시나요? 우선 가장 내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질 좋은 것으로 바꿔보세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내가 고된 몸을 쉬게 하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집안에서의 생활이 아름답지 않으면 아무리 고가의 명품을 거쳐도 허무할 뿐입니다. 한 벌의 옷을 고른다는 것은 생활을 고른다는 것이다. 한 유명 패션 디자이너의 말입니다. 그가 옷에 관한 일을 하고 있어서 옷에 해당되는 말이지만 이 말에서 옷은 무엇으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무언가를 고른다는 것은 생활을 고르는 것이고 생활을 고르는 것은 인생을 고른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가까운 것부터 아름답고 질 좋은 것으로 바꿔보는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다시 사고 싶은 물건만 사기. 부지런히 쌓아온 인생의 낭비를 내려놓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2번 다시 가질 수 없는 것만 남기겠다라는 기준입니다. 언제든지 그 물건이나 그보다 더 좋은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집착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이런 물건들을 놓아주겠다고 마음먹으면 불필요한 것들이 깎여 나가 단순해지고 쓸데없는 물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살 때 잃어버리면 똑같은 것으로 다시 사고 싶을 만한 물건만 사겠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가치 기준입니다. 그 정도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겠다는,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애착이죠. 돈은 역시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소중한 돈을 지불해서 손에 넣은 물건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는 곧 그 사람의 인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 좋은 물건을 사서 오래오래 쓰기. 이것이 이상적인 돈의 씀씀이입니다. 또한 물리적으로 남지 않은 것에 아끼지 않고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여행을 가거나 식사를 하거나 음악을 들으러 콘서트장에 가는 등 물건이 남지는 않지만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들에 돈을 쓰는 것도 소중한 행위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간직하기 위해 사진으로 남길 수도 있겠죠. 무엇에 돈을 쓰는가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람은 성장함에 따라 돈을 쓰는 방식도 성장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나 좋아했던 것이 흥미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투자한 시간이나 돈을 생각하면 말문이 막히지만 한 단계 더 성장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하면 됩니다. 낭비가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모순되게도 이 세상에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즐거운 것이기도 합니다. 중국에는 만약 당신에게 2개의 동전밖에 남지 않았다면 하나로 한 근의 빵을 사고 다른 하나로 백합을 사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힘에 부칠 땐 적어도 한 송이의 백합을 살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2개의 동전으로 식료품을 사야만 할 때라도 예쁜 꽃을 사서 꽃병에 장식하는 여유를 잊고 싶지 않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물건이 추려진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갖고 싶은 물건을 발견하고 이걸 갖는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풍족해질 수 있을까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소비인 셈입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행복을 이끌어낸다.
맑은 날에 큰맘 먹고 비싼 레스토랑에 가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돈을 모아서 무언가 좋은 물건을 사는 것도 즐거운 일이죠. 하지만 정말로 질 좋은 것은 오히려 일상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평소에 좋은 것을 접하는 일이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어쩌다 한번 경험하게 될 때 제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먹고 살기가 이렇게 빡빡한데 그럴 여유가 있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단한 돈이나 시간을 쓰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질 좋은 것을 취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히려 절약하면서 아름다운 생활을 지속하는 즐거움은 창조적입니다. 죽을 때까지 읽고 싶은 고전책은 중고서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인류 음악회를 가려면 그에 상응하는 티켓 요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같은 뮤지션의 명연주는 인터넷에서도 공짜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영화나 미술관에서도 서비스 데이나 우대 특전이 있어서 저렴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미술관 투어에서 얻은 안목과 지식으로 내 분수에 맞게 매일 티타임에 사용할 빈티지 그릇 사기. 비싼 돈을 지불하고 콘서트에는 갈 수 없더라도 어릴 적부터 십수년씩 꾸준히 연습하는 연주자들의 CD를 사서 반복해서 듣기. 고명한 화가의 원작을 사지는 못하더라도 명화집 구입하기.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매일 정성스러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매일 정성스럽게 만들어 먹는 반찬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고급 레스토랑에 갔을 때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컵라면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대충 식사를 때우는 사람이 갑자기 고급 레스토랑에 간다고 해도 진심으로 식사를 즐길 수 있을 리 없습니다. 고가의 물건에 둘러싸여 있지 않아도 매일의 생활에서 행복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갈고 닦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불만만 발견하는 능력에 뛰어난 사람이 되면 인생은 시시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인생이 시시한 사람은 타인을 얕보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시시한 사람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결점만 보입니다. 일상의 행복을 아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인생 그 자체를 더 좋은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정성스럽게 사는 게 더 어렵고 대충 사는 게 더 쉬운 법이지만 인생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대충 사는 삶, 대충 맺는 인간관계, 대충 하는 일. 이것이 지속되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활력이 하나도 없이 지칩니다. 결국은 정성스러움이 가장 편안합니다. 그러나 매일을 정성스럽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정성스러운 삶의 기본은 전혀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무리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상식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욱 정중하게 대하라. 저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더욱 말을 조심하려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함부로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 조심하려고 해도 방심하고 생각 없이 말할 때가 있어서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떤 말습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화가 자주 삐걱거린다면 자신의 말습관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큰 싸움의 불씨가 되기도 하니까요. 말을 예쁘게 하는 습관이 있다면 무의식 중에도 그것이 배어나옵니다. 만약 싸우게 되더라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않고 수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아내는 60%는 존댓말, 40% 정도는 농담 섞인 편안한 말을 주고받습니다. 사이가 가까운 부부임에도 존댓말을 쓰면 이점이 있습니다. 존댓말로는 말싸움이 되지 않아서 아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듣기 거북한 욕을 들어야 하는 것만큼 불쾌한 경험은 또 없습니다. 서로 예쁜 말을 주고받으면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분 내키는 대로 큰 목소리를 내거나 거친 말을 쓰면
나중에 반드시 깊은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뿐 아니라 스스로도 상처를 입습니다. 말을 살피는 일은 인생을 살피는 일이기도 합니다.